이번 시간에는 처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처분과 행정행위 관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작용법에서는 행정행위를 규정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와 처분은 어떤 관계인가 관련해서 여러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처분이 됩니다.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 요건,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특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법효과는 공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행위는 행정에서 계속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최종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종 결정이죠. 최종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있는 경우나 내부적인 행정식 내부적인 결정이나 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부행위, 중간행위는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인 행정기관 결정이 오직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인 경우, 그리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최종 결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결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이 있고 취소소송을 중간 단계에서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권리 구제를 위한 측면에서 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간 행위라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2009년도 판례 명예전역과 관련해서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자를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면 이 추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 이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이것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중간 과정에 있는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내부 과정 중간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 방산물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방산물자를 지정 또는 취소하고 그 다음에 방산업체를 지정하고 취소하는데 A 업체 같은 경우 방산업체인데 이 방산물자가 취소되면서 방산업체로 취소된 방산업체에서 취소가 된 경우 물자 지정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종 방산업체로서 지정 취소되기 전에 물자 지정 취소에 대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행위인 방산물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과정의 행위 중에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개별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판례들을 찾아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원칙적으로 전국 처분에 선행하는 각 중간 등의 처분에 대해 제소를 허용하면 행정 과정에서의 사법권의 개입을 필요 이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쟁송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법률상 효력이 모두 발생하는 최종 단계의 행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의 처분 자체가 고유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법률 효과를 수반한 때는 중간 단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행정행위, 행정을 여러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결정을 1차, 2차, 3차 결정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경우 최종적인 거 말고 중간 단계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의 확언의 경우에는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미리 최종 결정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확약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판례가 수산업법상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이거는 확약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비결정, 사전결정은 최종 결정에 앞서서 반드시 사전에 절차로서 거쳐야 되는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 경우 사전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적정, 부적정 통보입니다. 부적정 통보와 관련해서 판례는 사전결정, 예비결정으로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분 허가는 최종 결정을 한 번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결정의 범위를 나누어서 A 부분을 1차로, B 부분을 2차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분 허가인데 부분 허가와 관련해서는 원자력법상의 사전 부지 승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건설 허가를 하면서
이 건설허가 관련해서 부지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는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지와 관련해서 별도로 부분 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허가, 운영허가 이렇게 2단계로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 건설허가 앞에 부분 허가라서 사전부지 승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부지 승인은 최종 허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어떤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 중간에 잠정 조치하는 걸 말합니다. 잠정 조치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직위해제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행위란 것은 행정행위 내용 전체로서의 행정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중에 일부만 떼어내어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부관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지만, 이 다수설이지만은, 여하튼, 행정행위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관과 관련해서 별도로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행위의 종류와 관련해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일정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일정 기간까지 효력이 존재하거나 소멸하는, 철회권이 유보되면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효력과 관련된 세 가지의 부관에 관련해서는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부담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중에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해서 부담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유일하게 부관 중에 부담만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내용들은 부관의 위법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권 취소와 철회, 원행정행위가 있으면은 이 행정행위가 있고, 이 행위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직권 취소와 철회입니다. 따라서 원행정행위가 처분성이 있으면은 따라서 후행으로 해지는 직권 취소와 철회도 당연히 처분성을 인정됩니다.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를, 이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직권 취소는 행정청에서 하는 취소를 의미합니다. 한편 직권 취소와 철회는, 직권 취소는 원래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한편 철회는 직권 취소와 철회를 이렇게 대비해 놨는데, 직권 취소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직권 취소를 하게 되지만 철회는 하자가 없이 적법한 경우입니다. 유효하고 적법하고 유효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원래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식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와 철회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회의 사유는 우리 판례는 침입적 행정행위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행위,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것은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철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수개의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어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직권 취소와 철회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행 처분이 존재하고 후행 처분이 존재합니다. A 처분과 B 처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A 처분에서 B 처분으로 변경한 것인지, 그래서 A 처분이 직권 취소 철회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 처분이 변경된 경우 A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것으로 보면 A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소위 이게 없는 것이 B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변경이 A 처분을 근거로 해서 B 처분이 조금 추가되고 덤으로 발생한 경우면 병존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후속 처분이 종종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인 경우에는 A 처분은 소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전종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처분은 직권 취소 소멸로 철회로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후속 처분의 내용이 정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해서 내용의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정전 처분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가분적인 경우에는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개고 처분 1차 개고, 2차, 3차에도 1차 개고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용 소집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독촉, 가산, 금의 납부독촉 이런 것도 1차 독촉만 처분이 됩니다. 소집 공익용역원의 소집 통지도 1차 통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거부 처분의 경우는 1차 거부, 2차 거부, 3차 거부 모두 독립된 거부로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무효 제소기간 도하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신청해서 거부되면은 이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경정 처분
국세, 관세, 조세와 관련된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입장은 예를 들면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합설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액은 흡수설, 감액은 역흡서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1억 부가처분을 했다가 다시 1억 플러스 5천을 더 추가하면은 A, B 중에 B 처분이 대상이 되고 A는 요 B에 흡수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감액되는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1억 부과했다가 8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면은 1억 중에 2천만 원이 2천이 일부 처리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 처분이 되고 A 처분의 8천만 원 나머지 이 부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B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